자, 오늘 주제는 인체의 방어작용입니다. 자,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은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1차 방어작용, 다른 하나는 2차 방어작용이에요. 자, 1차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경우가 많고, 2차 방어작용은 우리가 태어나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1차 방어작용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교과서에는 이걸 이제 1차 방어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해놨는데, 자, 비특이적이라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고, 자, 2차 방어작용은 교과서에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비특이적과 특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병원체의 종류와는 무관해요. 누가 들어오든 간에 똑같이 작용을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를 하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능력, 이것을 1차 방어작용 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2차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에 있는 이 특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A에 맞는 맞춤형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B에 맞는 그런 이제 방어작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난 적도 없는 A에 대한 방어작용을 타고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1차 방어와 2차 방어 또는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를 우선은 구분을 합니다. 자, 이 1차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또 이제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하나는 외부 방어벽, 외부 방어벽과 또 이제 내부를 방어하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외부 방어는 쉽게 우리 몸의 외부에서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는 걸 막는 그런 부분들을 말해요. 자, 우리 몸은 단단한 피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체가 쉽사리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피부에서는 뭐 땀과 같은 분비물을 내보내기도 해요. 이 땀이 뭐 체온 조절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 몸으로 들어오는 병원체를 방어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단한 이제 피부로 이제 덮여 있지 않은 뭐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뭐 소화관, 호흡기 이런 부분들은 그 내부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이제 뿌려져 있냐면 점막이라고 하는 이제 끈끈한 그런 이제 점액을 분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비물하고 점막.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자,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이소자임의 역할이 뭐냐면, 자,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할 수 있어요. 마치 항생제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분비물이나 점막에 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세균의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몸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입으로 삼킨 그런 물질들은 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위에 있는
위산에 의해서도 또 제거되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 피부가 분비하는 또 무슨 분비물, 그리고 피부로 덮여있지 않은 부분들을 덮고 있는 점막,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 자, 이런 것들이 외부 방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부 방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자, 식균 작용하고, 그리고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식균 작용. 자, 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균을 먹어버린다. 자, 같은 말로는 식세포 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1차 방어작용 중에 하나인 식균작용, 내부 방어에 해당하는 식균작용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백혈구의 일종인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대식가인가 봐. 이것저것 잘 먹나 봐요. 얘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자, 이 대식세포가 내 몸에 들어온 병원체를 먹은 다음에 삼켜서 먹어 치운 다음에 그 내부에서 효소로 분해를 해버립니다. 자, 대식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이런 식균작용을 합니다. 자, 염증 반응은 좀 이따 좀 자세히 다룰 텐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이 막 발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부어오르기도 하고, 그 부위가 이제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왜 염증이 이제 우리가 아픈 건데, 방어작용에 해당하는지는 조금만 이따가 지금 분류하는 거 다 그린 다음에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차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내부 방어에는 요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이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을 배울 텐데, 자, 이 방어작용도 역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자, 세포성 면역이고, 그리고 하나는, 자, 체액성 면역입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쭉 배울 내용인데, 자, 세포성 면역은 이제 누가 등장할 거냐면은, 지금은 그냥 이름을, 이런 게 등장할 거구나, 익혀놓는 정도로 좀 해놓읍시다. 자,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그런 백혈구가 활약을 합니다.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활동을 할 건데, 자, 이것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표적은 병원체 그 자체가 아니고, 자,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가 목적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많이 이제 낚는 과정으로 나오는데, 자,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타겟은 병원체 그 자체가 아니고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다. 요거 나중에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림프구가 활약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의 하나가 세포성 면역이고, 자, 이 체액성 면역을 이야기할 때는 T 림프구가 아니고 B 림프구라는 애랑 이제 항체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항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항체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이제 항원, 병원체에 이제 반응을 하는 항체라 그러는데, 요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는 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체액성 면역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놓고, 자, 이 항체가 이제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면역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요런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고, 자, 이 항체의 타겟은 병원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타겟에 대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랑 항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이제 적은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위에서 위산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외부 방어일 수 있나요? 위는 내 몸의 내부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좀 우리 발상에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자, 그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로 들어오고, 식도에서 위를 지나고, 위를 지난 다음에는, 소장을 지나고, 소장 지나서 대장 지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똥이 되어 이제 오줌으로, 이제 항문을 통해 나가는 건데, 자, 한번, 이거는 같이 좀, 등교에서 만나서 좀 설명하면 좋을 텐데, 자, 음식물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몸의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자, 외부죠, 외부. 자, 몸에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이거 좀 애매하죠? 입에 살짝 들어왔을 때는 이게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럼 식도는? 그럼 위는? 소장은? 대장은? 이거 전부 다 몸의 외부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거. 자, 음식물이 입 밖에 있을 때도, 입 안에 있을 때도, 식도를 지나고 위, 소장, 대장을 지나는 이 모든 길에서 현재 음식물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 밖에 있다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몸 밖에 있는 걸로 치는 거예요. 몸 외부.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몸 외부라고 칠 수 있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냥 바로 이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고 흡수를 하죠. 흡수. 소장의 융털에서 막 모세혈관하고 암죽관 등장하고 흡수를 하잖아. 그 흡수가 일어나야만 내 몸에 들어온 걸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 밖에 있던 이 음식물 입 안에 들어와서 내가 씹고 식도를 지나고 위를 지나고 소장을 지나는 요 길들은 전부 다 내 몸의 외부로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입 밖에서부터 입을 지나 여기 위 지나고 소장 지나고 대장 지나는 이 전체 길, 그리고 항문 따라 나가는 길까지 전부 다 우리 몸 외부예요, 외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더 좋을까? 마치 이렇게 동그란 데가 있는데 도너츠 길 뚫듯이 입부터 항문까지 뚫려 있는 셈인 거죠. 그러면 우리 도너츠 그 내부에 있는 구멍을 도너츠 내부라고 하지 않고 외부라고 하잖아요. 그게 잘 이제 길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게 인간처럼 돼 있다고 이해하면은 좀 쉬울라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 위액이 분비되고 있는 여기 요 위 내부는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위치상으로 해석상으로는 몸 밖인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액이 분비되는 거는 내부 방어가 아니고 외부 방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방어에서 뭐 식균 작용이야, 뭐 대식세포가 그냥 병원체를 먹어버리고 분해한다고 하니까 이제 쉬운데, 자, 염증 반응이 왜 이런 막 발열, 부으름, 통증이 있는데 방어 작용에 해당하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이제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좀 해석을 하면 좀 더 쉬울 텐데, 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에 막 찔리거나 그래가지고 피부가 손상이 되면 우리 방어벽이 지금 무너진 거니까 그 손상된 부위로 자, 병원체가 침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손상된 부위 주변에 어떤 세포들이 있냐면, 자, 비만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것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자, 이 비만세포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냐면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이거 중요해요.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자, 참고로 비만세포가 비만세포라고 불리는 이유는 뚱뚱해서예요. 그 내부에 히스타민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얘가 뚱뚱해져 버렸어. 그래서 비만세포라고 불리는데, 자, 이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히스타민이 하는 일은, 자, 일단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이 근처로 오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겠죠? 더 많은 혈액이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그리고 혈관벽의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물질들이 이 혈관을 넘나들어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로 많은 피들이 모이고 혈관이 이제 통과하기 쉬워지니까 더 많은 혈장과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더 많은 피가 모이니까 부어오르는 거고 또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모인 백혈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방어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뭐 대식세포 같은 애들이 작용하겠죠? 세균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요런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관벽이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백혈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식균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막 부어오르고 붉어지고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염증 반응은 결국 이런 일들을 수반하지만 결국 이 일들은 내 몸이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하나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가 병원체를 막기 위해 하고 있는 방어작용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과서 이제 96쪽입니다. 자, 96쪽에 보면은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면역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런 방어작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비특이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고, 자, 특이적이라는 말은 특정 병원체에 노출됐을 때 그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어난다. A에는 A에게 맞게, B에게는 B에게 맞게, 이런 거를 이제 특이적이라 그럽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방어작용 보면 방어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 우리 필기할 때는 이거를 1차 방어작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2차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뉘고,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피부나 점막 같은 외부 방어와 식균작용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내부 방어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특이적 방어작용은 이제 뭐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이제 앞으로 활약하게 될 세포성 면역과 B림프구랑 항체라는 애가 등장하게 될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밑에 있는 설명 보면은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예시로 피부와 점막이 나와 있죠. 자, 피부는 병원체가 몸속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물리장벽이다. 그리고 거기서 분비되는 땀은 세균 세포벽을 파괴하는 라이소자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7쪽에 가보면, 자, 피부가 없는 부위는 점막으로 덮여 있다. 이런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 또한 라이소자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땀과 마찬가지로 병원체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자, 또 위의 내부 또한 점막으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위산을 분비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또 96쪽에 있는 밑에 보면은 피부가 막아주는 것이 설명이 나와 있고, 침 속의 라이소자임, 눈물 속의 라이소자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기관지, 호흡계죠.
외부에도 공기가 막 드나드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는 또 이 선모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는 그 선모랑 점액이 또 덮여 있어서 병원체를 붙잡아 두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식균작용, 내부방어에 해당하는 식균작용은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들이 식세포작용 또는 식균작용을 하는데, 자,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 뒤에 효소를 이용해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찍어놨나 봐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애들이 병원체인가 봐. 얘가 백혈구고. 자, 그 다음 염증 반응은, 자, 병원체가 피부나 점막을 뚫고 몸으로 들어오면은 염증이 일어난다. 자, 그 염증이 일어나는 건 뭐 발열, 부오름, 붉어짐, 통증인데, 자, 이게 왜 일어나냐면, 자, 손상된 피부로 세균이 침입을 하면은 그 손상된 부위에 있던 비만 세포들이 여기 있죠. 얘네들이 히스타민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타민 작용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관벽의 투과성이 증가하니까 그 주변으로 많은 양의 백혈구랑 혈장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백혈구 대식세포들은 식균 작용을 통해 세균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발열이나 부오름, 붉어짐, 통증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량을 늘려서 이런 일들을 한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을 이제 배우기에 앞서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기본 지식들을 좀 배울 텐데, 자, 먼저 요거는 이제 그림이랑 같이 보려고 필기를 그냥 교과서 위에다 이제 적어 줄게요. 자, 아까 특이적 이제 방어작용에서 등장했던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막 B림프구, T림프구 이런 애들이 등장한다 그랬죠? 자, 요 B림프구와 그리고 T림프구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자, 일단은 그들이 생성되는 곳은 둘 다 골수입니다. 골수. 골수라는 말은 아마 골수 이식 뭐 이런 거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골수는 뼈 내부에 있는 연한 조직으로 혈구, 우리 피죠, 피를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골수예요. 아이고. 자, 그런데 자, 우리 비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완전한 기능을 갖추기까지 성숙하는 과정도 골수에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T림프구가 될 친구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가슴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성숙을 해서 거기서 성숙한 애들은 T림프구가 돼요. 자, 그 설명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골수에서 성숙 과정을 거친 애들이 B림프구가 되고 가슴샘으로 이동하여 이제 성숙한 애들은 T림프구가 된다. 요 내용 좀 알아둡시다. 뭐 조혈 모세포가 이렇게 미성숙한 림프구가 됐는데 그대로 그 위치에서 성숙 분화하면 B림프구, 혈액을 따라 이동해서 가슴샘으로 이동한 다음 거기서 성장하면 T림프구가 된다. 요 내용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은 항원과 항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항원과 항체. 자, 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 우선 항원은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인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전부 다 항원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 병원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뭐 먼지나 꽃가루 이런 것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항원이라 그러고, 자, 그럼 방어작용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아까 필기했던 부분이죠. 자, 면역 단백질을 우리는 항체라 그래요. 항체라 그러고, 자, 요 뒤에 말도 좀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둡시다. 자, B림프구가 분화한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아까 그 특이적 방어작용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랬고, 그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랑 항체가 등장한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 B림프구가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된 다음에 그 형질세포가 하는 일이 항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자, 우리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자, 그 병원체의 표면에 이렇게 뭐 세모나트인가 또는 네모나트인가 본인만의 자신만의 특징을 가진 그런 표면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항체가 들어오는데, 항원이 들어오죠. 항원이. 자, 그럼 이제 항원에 대항해서 이거를 억제하기 위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항체는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항원이 다양하니까. 자, 그들은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이 항원과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항원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원이 그 밖에 표출하고 있는 표면 부분하고 그 항원 결합 부위가 정확히 일치를 해야만 그들이 결합을 가능한 거예요. 일치할 때만 결합이 가능한데, 자, 어떤 항체들은, 자, 이 항원을 위한 항체가 아니면은 그 모양이 이렇게 세모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둥근 모양일 수도 있어요. 자, 요런 모양을 가진 요런 항체들에는 이 항원이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특정 항체들은 자기와 모양이 맞는 이런 항원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 그래요. 아무하고나 붙는 게 아니고 자기와 모양이 딱 맞는 애랑만 결합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 그러고, 이제 이것도 역시 특이적 방어작용의 하나에 이제 들어가는 방어작용이 한 예시로 이제 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기본 지식을 익힌 상태에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 굉장히 복잡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